어제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오는 18일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파기환송심을 두고 재판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추후 지정, 구체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실상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의 입장부터 보여드리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헌법 84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출을 놓고 기소만 볼 것이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을 시켜야 하느냐 갑론을박 해석들이 다양하지만 일단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재판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기차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부분은 이제 그간의 형사 7부의 재판 기일 잡거나 연기하거나 하는 행태를 보면 다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결정은 존중하지만 첫 번째는 5월 15일을 처음에 기일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때 기일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6월 18일로 잡았다가 그 기일 자체를 무기한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에 헌법 84조의 해석을 재판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의 권한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5월 15일 날 재판은 왜 안 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84조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을 했으면 2030년가 이후에 기일을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후 정할 것이 아니고 2030년 6월 뭐 3일이든 4일이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고 추후 정하겠다. 이 부분도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돼요. 보통 그 사이에 재판부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잡고 나서 다시 기일을 재지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명확히 국민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정치권에도 메시지를 주는 것이 우리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려면 기일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죠. 기일 추정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경우, 달력상으로 확실치 않은 뭔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고려해서 기일을 지금 잡을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감정기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대비할 때 기일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확실한 일이잖아요. 대통령의 임기 끝나는 것은 2030년도 6월 3일인지 이게 딱 끝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일을 지정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또 억측이 나오는 거죠. 어떤 민주당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부의 이런 행태는 사실 입법이 필요 없다. 재판중납법을 만들지 마라. 우리 재판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런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억측이 나오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밀하게 정확한 본인들의 의사가 표현된 어떤 소송 행위로 나왔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누워버렸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을 만든 헌법의 아버지들이 과연 재판을 5개나 받은 형사상 재판받는 그 신분의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새로이 받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추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것이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 압도적 다수라느니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그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을 때 고등법원이 방금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대선 이후로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가해지는 압박을 이미 받잖아요. 뭐 특검을 한다든지 청문회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탄핵까지도 논해지는 상황에서 그걸 보고 떨었던 거죠, 미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 84조까지 못 박으면서 이렇게 추후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 역사에 그 독립성을 훼손하는 큰 오점을 남겼다. 후일에 역사가들이 이것을 아마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이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재직 중에
기소 사건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언이었는데 들어보시죠. 헌법 제84조 알고 계시죠? 일각에서 헌법 제84조를 억지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를 들어서 국가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처장님, 예.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각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독자적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었습니다. 중요한 선례가 되는 헌법 84조 해석을 서울고법이 처음 내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지금 헌재의 입장도 저희가 좀 들어봤고 대법원의 입장도 저희가 확인시켜 드렸는데 앞으로의 다른 재판에도 똑같은 결과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나머지 재판에서도 비슷하게 네.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전에 보여주신 그 헌재 사무총장의 답변은 그 박준태 의원이 가정을 해서 임기 중에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네. 사실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에 대한 질문의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사실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질문에 말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임기 중에 84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은 고법뿐만 아니라 이제 뭐 1심을 시작하는 다른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명확하게 84조는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유권 해석이 지금 재판부를 통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주권으로 선거를 통해서 인정한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재판받을 상황까지도 제외한다. 그만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고 국가의 그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런 재판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후 기일이라고 하면서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포괄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제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일단 헌법 84조에 따르면이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대장동이라 불법 대북 송금 등등 위증교사까지 다른 재판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다른 의견이십니까? 그럴 확률이 높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사실 되게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나머지 두 사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사건도 서울고등법원으로 오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두 사건은 이제 수원고등법원으로 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판단이 다를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저런 미리 선례가 나오게 되면 저 선례에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선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재판부가 그런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만약에 중단하게 되고요. 네. 나머지 4개 재판이 다 중단하게 되면 대법원의 최종적인 헌법 84조에 대해 해석 판단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최종 해석 권한이 있거든요. 재판에 관련돼서는. 네. 물론 헌재에서는 해석 권한이 또 있지만 그렇다면 이 3심제인 그 법원 체계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여지는 남겨둬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서울고등법원 7부의 이 판단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단 받을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매우 아쉽고 물론 이제 4개 재판부 중에 어느 재판부라도 판단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대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고등법원이 이렇게 만약에 스탑시켜 놓으면 네. 나머지 일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여기서 하급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급심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 정치 상황에서 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더 문제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해서 재판 중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에 대해서는 헌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법이 오히려 만들어지게 되면 더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전 법을 만들려고 하고 싶어요. 아하. 법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태에 대해서
5개 재판부가 다 재판을 중단한다. 네. 그럼 그거 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마칠 때까지. 근데 법을 만들게 되면 이제 헌법 소원이 생기게 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법 제정에 따른 오히려 법률적 다툼의 양상이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만들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